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와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탁월한 해석을 찾아서라는 시리즈의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곡은 이 사진에 나오는 키미 프레나 인 탈 모멘토라는 육중창이에요. 이 순간 누가 나를 맡겠는가. 근데 이 육중창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이제 연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오페라 가에타노 도니체티라는 이탈리아의 이제 오페라 작곡가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작곡한 루치아 디 람메르모아, 즉 람메르모아의 루치아라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에서 나오는 2막 2장에서 나오는 이게 육중창이에요. 근데 이 오페라는 영국의 소설가인 월터 스코트 경이 지은 소설 The Bride of 람메르모아, 다시 말해서 람메르모아의 신부라는 그런 비극적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자, 2막 2장에 이 곡이 나오는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은 람메르모 성 안에 화려한 연회장에서 루치아와 아르투로는 이제 람메르모 영지의 영주예요. 돈이 많은 이제 영주입니다. 아르투로의 결혼식이 열린다. 신부복을 입은 루치아가 시녀 알리사와 가정교사인 라이몬도의 부축을 이제 받고 나오면서 이제 울다가 쓰러집니다. 그녀의 오빠인 엔리코가 그동안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빠 엔리코는 람메르모 영지에서 살고 있는 어떤 이제 작은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인데 이제 사업을 벌이다가 이제 돈을 많이 잃어가지고서 이제 가난해졌어요.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람메르모 영주인 돈 많은 아르투로에게 자기 이제 여동생을 결혼시켜가지고서 시집을 보내서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치아가 예전에 몰래 이미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에드가르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영주의 영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집안의 에드가르도 집안은 이 루치아 집안, 즉 오빠 애니코 집안하고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로미오 줄리엣의 어떤 그런 그 줄거리를 이게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녀의 오빠인 엔리코는 그녀의 탄식은 죽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아르투로에게 핑계를 대고서 루치아에게 결혼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루치아는 에드가르도하고 연인인데 그 중간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에드가르도하고의 연설을 중간에 오빠가 갈취해가지고서는 그 연설을 에드가르도가 마치 이 루치아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루치아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치아가 알고 하는 건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빠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인의 배신으로 마음이 혼란해진 루치아는 포기한 듯 서명해버리는데 결혼 서약서에 그때 바로 테라스를 통해서 루치아의 숨은 연인인 기사 에드가르도가 검은 망토를 입고 나타나서 그는 이 결혼식을 방해하고 루치아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라이몬도, 즉 루치아의 가정교사인 그 켈빈파 목사인데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오빠인 엔리코와 그다음에 이제 연인인 에드가르도는 이제 서로 이제 적의를 가지고 있죠. 또 원수 집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검을 이제 빼면서 이제 부르는 유명한 육중창이 우리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그 유명한 키미 프레나 인 탈 모멘토라는 곡입니다. 자, 그건 이 곡이 초연됐을 때 1900년대 물론 그 전에 초연됐지만은 1900년대 오페라로 된 이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장면에서 캡처한 이 사진인데 맨 왼쪽에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라이몬도가 그 이제 켈빈파 목사로서 루치아의 이제 가정교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루치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알리시아라고 하는 루치아의 이제 시녀예요, 알리시아가.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은 에드가르도 기사, 그다음에 오빠인 루치아 오빠인 엔리코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아르투로 이 영주예요. 이 람메르모라는 그 영지의 영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을 갖다가 그대로 만화로 1900년대 캐리케처 그런 만화가 있는데 사파가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이 아마 이 만화 때문에 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곡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길긴 한데
에드가르도가 맨 처음에 이제 칼을 빼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 순간 나를 가로막은 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 분노를 막으려 하는가? 그녀가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며 떨고 있는 것은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녀는 시들어가는 장미꽃같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도다. 나는 패배했지만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 그대를 사랑해. 부정한 여인이요. 나를 버리고 간 이 부정한 여인이요. 하지만 아직도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엔리코가 오빠가 누가 나의 분노를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칼을 뽑지 못하게 막으려 하는가? 그녀가 가엾기도 하는 생각이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르도다. 그녀는 내 혈육이며 나는 그녀를 배신하였노라. 그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도다. 아, 내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이 회한의 그 괴로움을 지울 수 없구나. 이제 다음에 루치아가 이제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이제 알리사에게 시녀에게 말하기를 이 고통스러운 삶 대신 차라리 죽음을 원하였건만 죽음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노라. 나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노니 내 두 눈은 눈물이 베일로 가리워지고 하늘도 땅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노니 아 울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도다. 그래서 라이몬도라고 하는 과정교사가 말을 하죠. 끔찍한 순간이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도다. 짙은 공포의 먹구름이 온통 태양빛을 뒤덮어 버렸다네. 그녀는 시들어가는 장미꽃같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있도다. 누가 그녀를 위해 가슴 아파하지 않으리요. 그렇다면 사람도 아닌 짐승이리라.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전부 엔리코가 다시 그녀는 내 혈육이며 나는 그녀를 배반한다. 다시 반복하죠. 아까 그 내용을. 나는 그녀를 배반했도다. 아 그래. 그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노라. 에드가르도가 이제 이 순간 누가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다시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리사 그리고 그 나머지 5명이 전부 다 합창을 하면서 시들어가는 장미처럼 코메로사 이나르디 디타 이제 이렇게 부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르투로 영주가 부르는 장면으로 끝이 냅니다. 콜 테리빌레 모멘토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5분의 예전처럼 5 녹음을 들어보겠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도 녹음 연도 순으로 듣겠습니다. 1900년대, 1908년, 1917년, 1953년, 72년 이렇게 차례로 듣겠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앞에 세 녹음은 전부 엔리코 카루소가 불렀어요. 테너가. 그리고 이제 소프라노만 이제 달라진 거죠. 연도도 다르고 녹음 연도 다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주세페 디스테파노라는 테너와 마레 클라스라는 소프라노. 뭐 음악을 웬만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면 다 아실 분들이에요. 5번째 루치아노 파바로티 테너와 그다음 소프라노 호주 출신의 콜라츄라 소프라노인 존 서더랜드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같이 부르는데 여기에 왜 제가 이 수많은 다른 녹음도 있는데 이 세 곡을 애니코 카루소를 갖다가 녹음을 갖다가 3개나 이렇게 연속해서 들었는가 하면 그것이 같이 부르는 여성들이 소프라노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연도도 다르고 이 곡에 대해서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에드가르도가 주역인데 애니코 카루소만큼 이 역을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엑스테이스라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육중창을 그저 완벽하게, 그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부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 녹음, 애니코 카루소가 하는 이 세 녹음을 결코 어떤 가수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양 그 음악 평론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하여튼 이제 이렇게 5분의 이 녹음으로 이제 음악을 차례로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opra morte
네, 이렇게 5가지 녹음으로 오페라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중창이라고 하는 사중창과 더불어서 어저께 지난번에 들었던 사중과 더불어서 육중창, 루치아의 육중창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녹음인 에니코 카루소가 1900년대 불렀던 그런 영상이 남아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이제 바로 이 캐치된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에니코 카루소가 불렀던 이 육중창만큼 그 이상, 그 이후, 지금까지 100몇십 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보다 더 훌륭한 그 해석은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왜 이 사진을 다시 올리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이들이 입은 이 가수들이 입은 옷의 복장의 어떤 코스튬, 복장의 어떤 그런 이 신고전주의적인 어떤 양식이라든가, 뒤에 배경으로 있는 어떤 건물의 양식, 그 다음에 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는 제스처, 어떤 몸 동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당히 어떤 그런 품위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고전적 형식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그런 비극적인 중화함에 딱 걸맞는 그러한 이 장치며, 그 다음에 의복이며, 그 다음에 어떤 손짓이며, 또 노래의 방식이며 등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최근에 또 근대의 그런 동영상들을 보고, 그다음 오페라 이제 영상을 보더라도 이걸 본 이후에는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5개의 녹음에서 3개의 녹음은 에니코 카루소 것으로 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중에 루루라는 녀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루를 보니까 이 녀석이 그동안에 그걸 했답니다. 고관절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탈골이 잘 되는 그런 견종이래, 이제 이 루루 종이. 그래서 이제 이 푸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많이 고생했냐 그랬더니만은, 뭐 고생 안 했다 그러고 잘 참았다 그래요. 그 의외로 의젓합니다. 그 옛날에 아주 까탈스러운 녀석이 아주 이제 수술한 다음에 아주 의젓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비를 넘긴 다음에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원숙해진 것 같습니다. 좀 나이도 먹긴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쓱 농담을 던졌죠. 이거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리오레드 사중창을 이제 올렸는데, 방송에. 이모나 너네 엄마는 뭐 시끄럽고 뭐 하여튼 뭐 고음 막 해석되고 찢어지는 고음만 들리고 그래가지고서 도대체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래, 루루한테 물어봤더니만, 루루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나 이모는 원래 달짝지근한 노래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이 고음들만 계속되고 귀청이 아파서 못 살겠다고 이제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는 어떠냐 물어봤더니만, 루루는 그래도 의젓하게 수술하고 난 다음인지 그런지 모르십니다만은, 자기가 모차르트 음악, 위의 음악 거의 안 들었지만은, 이번에 올린 이 사중창과 육중창은 자기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루루가 정말로 많이 성장하고, 정말로 의젓해졌다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더 이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루루한테 먼저 이 방송할 곡을 먼저 들려주고, 특히 노래 같은 경우는 고음이 많은 노래들은 불러주고, 엄마하고 이모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난삽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곡이긴 하지만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곡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아리아라든가 독창으로 부르는 그것보다 이게 더 위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조화와 그 기묘한 어떤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앙상블, 화음. 자, 오늘 100번째 방송을 기념해서 제가 이 루치아 섹스텟 육중창 일부러 택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이르다 보니까 루치아 섹스텟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 곡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서양 성악 역사사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저는 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 어떤 아리아고, 개인적인 유명한 아리아고,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전형이라고,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루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며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